여러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대실패입니다. 제가 이 말을 벌써 한 3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맞게끔 시장을 따라가는 정책을 폐하고 시장이 움직이면 그 변화에 거듭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벗어나면 특히 부동산은 전체 시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하고 제가 성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변할 기색이 없어요. 계속 규제 일변도에 규제 일변도. 예. 그렇게 규제를 해서 뭘 잡겠냐. 갭투자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갭투자. 지금은 뭐 2주택 3주택도 잡겠다고 나섰지만 여러분 갭투자 못 잡았어요. 지금 그렇게 규제해 놓고요. 예.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아픔만 안겨줬습니다. 대출 내서 30대 40대 30대 말 40대 초반 어떻게 하든 집을 사보겠다 했던 사람들에게 집을 사지 못하게 정부가 걷어찼다니까요. 주거 사다리를.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렸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개천에만 살라는 이야기냐.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했는데 개천에서 용이 나지는 않고 결국은 개천에서 살다가 홍수로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고요. 시장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정책의 잘못, 정책의 대실패 탓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갭투자입니다. 갭투자. 갭투자는요. 정책을 펼 때나 안 펼 때나 뭐 규제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더 상관이 없고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래 비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지금 35.6%가 파리 대책 후 2017년 9월에서 2018년 9월이었어요. 그때 대책 후로 35.6% 똑같습니다. 9.13 대책 나왔을 때도 2018년 10월에서부터 2019년 12월까지요. 35.6% 부동입니다. 부동. 강철입니다. 안 변합니다. 요지 부동입니다. 그런데 12월 16일 대책 이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보면요. 37.9%로 오히려 임대소득은 늘어났어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갭투자 비중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요. 정부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거 목적의 어떤 거래 비중을 보세요. 점점 줄어듭니다. 2017년 9월, 2018년 9월 1년 동안에 줄어드는 게 16.5%였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좀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계 자체가 보면요. 구매자 비율이. 근데 이게요. 9.13 대책으로 가면 9.4%로 떨어지더니 12월 16일 여기에 가면요. 8%까지 떨어집니다. 8%까지. 결국은 3년 만에 절반이 됐단 거예요. 절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가 엄연히 나오는데도 부동산 정책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이야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에는 6억 이상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 계획서 안에는 자금 출처를 반드시 써야 하거든요. 자기 돈인지 대출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승계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써야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임대소득의 목적인지 적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누가 정리했느냐? 예, 여 밑에도 나와 있지만요. 예, 제가 뭐 임의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고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예요. 제출한 자료. 그러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엄연히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정부 정책이 오히려 예, 젊은이들이고 혹은 집을 살려고 했던 3040 사람들의 어떤 내 집 마련 주거사들을 분명히 걷어찼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참 이거야말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예,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요. 예. 이 거주 목적의 어떤 거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국은 갭 투자는 못 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만 잡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는데 잘못 안 됐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모든 것은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믿어주거든요. 지금요 사실 이 부동산 3거래세 세금 폭탄 3개 말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세나 혹은 예,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말입니다. 이거 거의 세금 융단 폭격이라 제가 이 표현을 썼을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이거 갭 투자들 파산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예, 전세 놓고 버티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을.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그죠? 예.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요. 미사력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